가격이라는 건 매도자 매수자의 싸움인데 매도자가 그렇게 던져줘야지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매수자가 가만히 있어줘야지 가격이 안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매수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좋은 줄 아는데 그냥 사버린다고요. 지금 그래서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여기는 사야 돼. 여기 말고 대안이 없어.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전세가율이 옛날같이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요즘에 집을 사시는 분들이 사실 지금 가격이 예전에 그 전고점에서 거의 뭐 비슷비슷한 가격대들도 막 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사는 분들의 심리는 그럼 뭐라고 봐야 될까요? 당연히 그분들은 이제 물론 이제 전세로 사느니 좀 돈 더 보태서 이제 집을 사자 이런 분들도 당연히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정책 금리의 혜택을 받은 분들도 많이 이제 요새 매수에 참여했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 집값은 오를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매수에 참여한 사람들은. 근데 이제 매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꼭 많아야지만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적더라도 어쨌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나중에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유리할 것 같고 지금 안 사면 내가 더 높은 가격에 사야 될 것 같아. 이런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소수 뭐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움직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여간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걸로 뭐 큰 돈 벌겠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지금 뭐 10억에 사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조금 있다가 11억에 사면 억울하지 않냐. 그렇죠. 약간 이런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다. 그렇죠. 지금 약간 투자 수익률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지금 투자 시기가 좋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익성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이제 질문을 하시면 이제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인데. 왜냐면 요즘 뭐 이자랑 이런 거 고려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 투수대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도 굳이 꼭 투자의 가치가 있는 거 말씀드린 원래 투자의 가치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당연히 대출 금리보다 높아야지 투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때기는 하죠. 사실은 모든 게 다 당연히 그렇진 않고요. 옛날보다는 확실히 지금 투자할 만한 그 약간 그런 비중 있는 것들은 적어지긴 하긴 했죠. 적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말씀드린 그 투수대에 해당되는 것들은 대출 이자보다는 결국 뛰어넘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4년 보거든요. 이제 4년을 기준 단위로 봐요. 기준 단위로 보는데 그 기준 단위 4년을 놓고 봤을 때 연간 상승률을 보자면은 결국 대출 이자보다는 2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가 아니다 보니까 한 4년 정도 지나면 뭐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투자하신 지 뭐 한 20년 넘으셨으니까 예전에 이제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지금 기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전세가율이 이제 아주 더 높아질 것이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전세가율 옛날에 막 한 7, 80% 갔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갭 투자를 하기도 좀 편해지고 하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전세가율이 지금 높아지고는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참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벌써 좀 공부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어땠다라는 걸 좀 공부 좀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질문입니다만은 그럴 가능성 역시 매우 없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거와 같은 그 7, 80%는 안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너무 똑똑해졌고 부동산 정보를 이제 너무 잘 알게 됐고 어디가 좋은지 이제 다 알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격이라는 건 매도자 매수자의 싸움인데 매도자가 그렇게 던져줘야지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또 매수자가 가만히 있어줘야지 가격이 안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매수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좋은 줄 아는데 그냥 사버린다고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여기는 사야 돼. 여기 말고 대안이 없어.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전세가율이 옛날같이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반대로 옛날에는 왜 그렇게 낮았었다고 보세요? 옛날에는 바로 그거예요. 정말 그때만은 정보가 없었다. 원색적으로 얘기하자면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투자를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가격
차이가 이렇게밖에 안 나도 매수자도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네. 우리는 끝난 거다. 이건 끝난 거고. 그냥 나라 망했다 예, 이랬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이렇게 간다. 네. 뭐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서울에 일단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50%밖에 안 된다니까요. 네. 그렇게 너무 당연한 뻔한 사실이 이렇게 딱 눈앞에 있는데도 그런데 그 50%는 영원히 세입자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던 건데 지금은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라는 걸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를 공부할 때도 없고 뭐 알 때도 없고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1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은 역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면 지금 전세가율이 막 높아지고는 있는데 이게 꽤 높아진 상태로 봐야 될까요? 여기서 더 가기 힘들다면? 물론 이제 일부들은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뭐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80%도 넘어가고 이런 경우도 지금 있고 이미 더 갈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눈여겨보는 아까 말씀드린 투수대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물건들이라면 55%에서 60% 정도 사이면은 굉장히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면은 네. 이제 투자를 할 만한 어떤 그렇죠. 그 더 기다리지는 말아야 된다. 예요. 그 하긴 정도면은 그렇게 올라가면 또 예. 누가 사버리니까. 예, 왜냐하면은 지금 강남 같은데 아파트가 한 45% 정도 선이거든요. 예, 그렇게 정도 선이니까 일반적으로 웬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들이 전세 비율이 지금 50% 정도 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보다는 강남 아파트는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한 55% 뭐 이 정도 되고 일부 몇 개는 새 아파트인데도 한 60% 정도 나오는 데까지도 있거든요. 그런 정도라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또 하나 상황이 좀 안 좋다. 뭐 사람들이 좀 약간 뭐 걱정하고 있다라는 부동산 분야가 뭐 재건축 재개발 뭐 이쪽이 있는데 이 재건축 재개발 쪽을 계속 째려보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예, 예. 결국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예, 예.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근데 네, 또 반대로 맞습니다. 얘기하면 이거 당장은 한 몇 네, 년간은 또 지지부진할 것 같다는 걱정도 네. 있고. 예. 좀 김 사부님 보시기에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재건축 재개발 문제는 다시 풀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대안이 없어요. 아니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다 무너지면은 뭐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네, 대안이 거잖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근데 무너지는 이유가 결국 뭐냐면 결국 추가 분담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추가 분담금이라는 건 결국 건축비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너무 쉬운 묘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 일반 분양가 올려버리면 되거든요. 네. 그냥 그래 건축비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런 일반 분양가 더 높게 올려가지고 그냥 분양해 그렇게 허용해 줄게 이러면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이게 다 정치랑 연결이 돼 있다 보니 그러려고 하면은 좀 분위기가 좀 계속 아이고 죽겠어 이런 얘기가 다 나와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 분양가 그냥 올려서 분양하는 것도 허용해 줄게라고 해야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결은 물론 이제 금리가 낮아져서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져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돼 가지고 뭐 건축비가 좀 낮아지는 것도 해결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일반 분양가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여지를 주어서 결국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적절한 이득 그리고 건설사한테 또 적절한 이득들이 만들어지면서 사업이 진행될 여지가 있겠다. 이렇게 풀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분양가를 높인다는 거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분양을 받을 때 어떤 기대감이 이제 낮아지는 건데 높아지면. 근데 옆에 뭐 구축이 뭐 준신축이 한 10억인데 나만 막 16억에 분양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어느 정도 주변 가격이 좀 올라와줘야지 분양가도 좀 납득이 될 텐데. 예, 그렇죠. 그럴 분위기가 아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사업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 예.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렇게도 어려워요. 그렇게 보기도.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이미 뭐 예를 들어 광명에 뭐 고가로 분양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완판됐다라고 막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완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이제 완판돼 가지고 입주하면은 그보다 더 올라가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축이 가격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축이 가격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분양가는 거봐 신축이 가격이 이만큼 한데 우리는 더 신축인데 그보다 더 높게 분양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공감대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이라는 것은 가격의 기준이라는 건 구축 기준이 아니라 신축을 가격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분양가를 높게 분양해도 된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만들어질 소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그만큼 보여집니다. 또 신축이 부족하니까 예, 신축이 가격을 리드한다. 이렇게 그렇죠. 볼 그러니까 수도 뭐 있겠네요. 쉽게 말해서 이런 공식도 얘기 많이 했거든. 저도 이제 많이 강의하면서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 구축과 신축의 갭이 있잖아요. 이게 몇 프로 정도냐. 그럼 연수에 따라서 뭐 10%, 20%, 30%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정석적으로 이렇게 쭉 가격이 형성이 돼 왔어요. 근데 이게 언제나 변하지 않는 정석이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여태까지는 이런 추세였다는 것뿐인 거지. 이게 갑자기 40%, 50%가 적당해.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갭도 더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재개발이 뭐 프리미엄도 많이 좀 빠지고 이런 분위기인데 이거 언제 되겠냐라는 그 막막함 때문에 좀 지금 지지부진한 거라면 오히려 지금 그런 거를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을까요? 분위기로 봐서는 한 올해 말쯤 말쯤은 가야지 좀 풀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안한 얘기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한 올해까지는 조금 더 고생을 좀 더 해야 그래야 조금 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안 되겠다. 이건 좀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이제 정치권의 그런 생각이 들게 들 수 있는 정도의 시점이 아닐까 이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한 올해 말쯤 들어가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그 기사도 하나 났더라고요. 이제 잘 안 되는 용적률 이미 높은 재개발 재건축에 추가 용적률 줘가지고 조금 더 뭐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는 어떻게든 요거 한번 재개발 재건축을 하긴 해야 되는데 빨리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 이게 공급을 계속 안 하면 계속 전세가 올라가니까 공급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역설적으로 투자 기회로 볼 수는 있네요. 근데 이제 타이밍을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뭐 이런 것들도 혹시 해결이 좀 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 재건축이 안 될 텐데.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봐요. 그것도 이제 결국은 그런 것들에 어떤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취득세가 쉽게 풀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집권당의 뭐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라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설령 압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풀어주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미 부동산 가격이 올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취득세까지 풀어준다는 얘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실현을 맞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건축비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럼 뭐 방법이 없고 그럼 우리 다 엎어지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방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일반 분양가 올려주든지 뭐 규제 풀어줄 수 있는 건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거 풀어줄 수 있는 건 풀어주자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충분히. 그러면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 뭐 이건 조금 드라이브 조금 막 걸고는 있는데 여기도 결국에 지금 똑같이 재건축이 되겠냐 이런 분위기로 약간 시세가 뭐 반영되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일기 신도시 투자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잠깐 좀 반영이 됐었죠. 잠깐 좀 반영이 됐었다가 지금 조금 좀 이제 조정을 또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뭐 다시 분위기는 다시 살아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설령 여기 재건축을 풀어준다고 해도 이렇게 추가 분담금 많은데 뭘 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로 돌아섰거든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제가 볼 땐 연말까지는 갈 거다라고 보여지고 뭔가 이제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뭐를 우리가 해줄게 그러니까 빨리 너희들 좀 만들어 뭐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지면 다시 이제 붐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 전세가 많이 오를까요? 지금 지금으로선 입주 물량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대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세가가 계속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세 사는 분들 입장에서 막 이제 막 만기돼서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4년을 이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이제 전세도 이제 4년 정도를 이제 전망해서 이제 전세를 선택할지 아니면 뭐 매매를 할지 이런 것들 판단하실 텐데 4년 뒤 아직은 멀었지만 4년 뒤라는 걸 좀 고려해 보면은 지금 이번에 전세를 한번 더 가는 게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을까요? 전세 입장 지금 전세 입장에서요? 사시는데 지금 뭐 집을 살까 아니면 전세 4년을 더 살자. 왜냐면 4년이면 꽤 긴 시간이니까. 근데 여력이 있는 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라면 뭐 매수를 할 수 있으면 매수를 하는 게 좋죠, 당연히. 매수를 하는 게 좋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막 얘기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은 걸 살까 봐서 그러거든요. 투수대에 해당되지 않은 거를 그러니까 지겨우니까 빨리 사버리자 이래 버리면 그냥 계속 그 가격 계속 그대로 멈추거나 심지어는 떨어지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전세로 사는 님은 못한 거잖아요. 그럴까 봐서 걱정인 거지. 그렇지만 않다면 그리고 그런 여력이 있다면은 사는 게 당연히 맞고 그런 여력이 없다면은 뭐 당연히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 저도 제 방송 보고 어떤 분이 집 샀다고 그래서 뭐 메일이 왔는데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그냥 나홀로 아파트를 그냥 같이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홀로를 사라고 한 적은 없는데 근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듣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투수대 수요도 있고 대안이 없고 이제 투자 가치가 있는 곳들을 좀 고려한다면 뭐 지금 매수도 뭐 나쁘진 않다.
지금 이제 GTX가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내일 모레 글피 근데 30일인가 그때 31일에 이제 개통하니까 이제 이번 주에 개통하는 건데 뭐 GTX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뭐 인식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뭐 앞으로 어떻게 좀 수도권 시장을 좀 바꾸게 될 것인지 이쪽으로 정말 다 몰리게 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진짜 GTX는 이제 혁명은 혁명이죠. 진짜로.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과연 될까라는 의심까지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됐고 그런 걸 보니까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강남을 연결해야 되거든요. 강남을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삼성까지 연결하는 게 2028년 예정인데 28년도 또 미뤄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30년 예상해야 되거든요. 그럼 30년이면 이제 지금부터 6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GTX B, C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뭐 큰 기대를 갖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너무 빠르다. 예. 지금은 너무 빠르고 아무리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물론 GTX A라는 이제 경험이 있긴 하지만 사실 건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지역의 뭐 집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다 변수가 있는 건데 A 하는데 우리가 뭐 7년 걸렸으면 여기도 7년 걸릴 거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갖다 대입해서 거기에 뭐 B, C 뭐 이런 데를 갖다 미리 사겠다. 이런 거는 조금 적당해 보이지 않고요. A 라인 위주로 좀 볼 필요는 있다. A 라인. 왜냐하면 어쨌든 6년이면은 삼성까지 개통된다는 거 이건 완전히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A 라인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면 강북 쪽인데 근데 남쪽은 이제 동탄이 이제 지금은 끝이잖아요. 동탄에서 이제 오는 게 동탄에서는 이미 수서까지 연결되는 하나 더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게 뭐 파급 효과가 아주 클 것 같지는 않고 북쪽 라인에 삼성과 연결하는 게 2030년이니까 그쪽 라인의 것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지금 B, C 쪽을 미리 선점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한번 호재가 있었을 때 가격이 막 올라갔던 걸 보여줬었으니까 거기 미리 좀 들어가서 뭐 좀 소위 말하는 오래 있어보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투자 가치로 따져봤을 때 좀 애매한가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얼마나 이제 비싸냐, 얼마나 싸냐 그런 거죠. 근데 싸고 적당하니까 들어가가지고 내가 오래 기다리겠다 이러면 괜찮죠. 그럴 수 있는 데를 잘 발견해서 하면은. 근데 이미 비싸단 말이에요. 이미 비싸고 이미 전세가율이 낮단 말이죠. 그런 데를 내가 들어가서 뭐 오래 있겠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기대만큼 큰 이득을 내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심플하게 만약에 뭐 같은 돈을 가지고 경기도권의 신축을 살지 아니면은 뭐 그래도 좀 서울에 약간 구축을 살지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떤 24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어떤 게 조금 더 뭐 나을까라고 좀 보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참 근데 정말 단순 무식한 질문이지. 맨날 그걸로 VS 여쭤보시거든요. 수도권 신축 살까요? 서울 구축 살까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죠. 그게 가격이 비슷하죠. 또 굳이 그래도 하여간 단순 무식하게라도 하여간 어느 쪽에 하여간 뭐 진짜 뭐 올림픽 하던 것처럼 여기 한다 손 들어 달라 그러면은 전 수도권 신축. 신축 수요가 앞으로 좀 더 세질 거라고 좀 보시나요? 그럼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좀 더 젊은층이 실제로 이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주수요층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것 쪽이 좀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신축 살아보신 분들은 이제 구축 못 들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도 하죠. 내려가기엔 정말 어렵죠. 그런 것들도 고려하면은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뭐 조건이 비슷하다고 하면 신축이 그래도 조금은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주택자분들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종부세 나오거든요. 이제 5월 30일 되면은 이제 또 나오니까 이제 어떡하지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다주택자들은 뭐 그냥 대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좀 기다려야 될까? 어떡할까요? 사실 이제 그것도 조금 이제 상황에 따라 좀 틀리기는 해요. 일단은 뭐 크게 두 가지로 상황이 나눠질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은 내가 어쨌든 다주택을 좀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한다고 해도 그게 또 다주택자를 벗어나지는 못하잖아요. 못 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살 수 있는 대상은 제한적이잖아요. 좀 자금이 있다면 입주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입주권 정도를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리를 해서 입주권을 쪽으로 옮겨가는 게 맞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러기는 좀 어렵다. 사실은 뭐 입주권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자금도 안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취득세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는 팔아봐야 어디로 옮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로 하면 조금 보유를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 쪽이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에 이 다주택을 유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시장이 좀 유의미하게 좀 상승을 해서 그동안 어떤 손해도 좀 메꾸고 싶고 이러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당장 한
1, 2년 안에 뭐 약간의 좀 상승의 네, 폭이 네. 좀 꽤 높은 뭐 그럴 만한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럴 확률이 뭐 높지는 않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예. 또 완만한 상승을 계속 할 거다라고는 보여지고 뭐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뭐 강남의 다주택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지방의 물론 뭐 그렇죠. 아파트를 다 갖고 있는지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네. 상황이 너무 달라서 케이스가 너무 다를 것 같긴 한데 일단 하여간 뭐 큰 그냥 틀을 하나 정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자산 뭐 리밸런싱이라고 하잖아요. 리밸런싱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축하는 거 이런 거는 꼭 해볼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투자성 일단 다시 대세 상승이 와서 지방까지 저는 이제 대세 상승이 오는 데까지는 지금 뭐 공개적으로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한 5년 정도 보고 있는데 지방까지 분위기에 미치려면 한 8년 정도를 봐야 되니까 그동안에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편하는 게 좋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다시 이제 팔고 좀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게 좋겠다. 일단 이게 큰 틀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예. 그런데 그게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재편하는 게 아닌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게 그래도 다주택자로서 똘똘한 것들이다. 이렇다면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큰 틀은 일단 포트폴리오 좀 재편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대세 상승이 한 5년 뒤쯤을 예측한다는 어떤 뭐 이유가 갑자기 궁금한데. 그거는 이제 뭐 전체적 여태까지 부동산 사이클을 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플러스 지금 이제 시장이 좀 바뀌어졌다라는 변수를 좀 감안해서 제가 계산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약간 보수적으로 예측한 거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건 여태까지 쭉 되어 왔잖아요. 근데 사이클이 늘 일정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IMF 때 같은 때도 원래 사이클 상에는 원래 97년도가 상승하는 타이밍이었는데 IMF가 오는 바람에 오히려 하락을 했는데 뭐 이런 변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라면은 뭐 가장 고점 찍고 다시 고점까지 올라오는 기간이 얼마인가 뭐 이런 거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런 거 계산해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점으로부터 한 5년 정도 있으면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때가 올 거다라고. 거기에 참 변수 하나는 외부 변수는 당연히 제가 모르니까 모르고 거기에 이제 변수 하나는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장 참여자들이 매우 똑똑해졌다. 네, 매우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런 그 증거들이 아까 그런 거거든요. 그 지방의 부동산 같은 거도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건 똑똑해서 투자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투자 심리가 살아있는 거죠. 하여간 네, 그런 거고 지금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올라가는 시점도 옛날에 비해서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빠르고 상승폭도 훨씬 빨리 올라가는 거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해 봤을 때 대세 상승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빨리 올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다만 이제 다른 거는 대세 상승의 그런 폭은 과거보다는 좀 작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는 투자 금액도 과거보다는 커지고 네, 그리고 상승하는 폭도 과거보다는 조금 작고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똑똑해져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네, 그렇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다주택자분들도 이제 어떤 이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전망을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똘똘한 한 채로 합쳐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결국에 다시 한번 또 어떤 대상증장이 오면은 그때를 기대하고 좀 가지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무조건 똘똘한 한 채가 좋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주택 수를 좀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그런 게 이제 보유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사람이다라면 보유하는 게 좋죠, 사실은. 예. 근데 막 무리해서 늘릴 건 아니지만 이미 다주택자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더 강한 애들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건 좋지만 꼭 굳이 그 수를 갖다가 내가 줄여서 똘똘한 한 채로 최종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럴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제 똘똘한 한 채 분위기가 이제 몇 년이 이어지다 보니까 좋은 거는 결국에 또 비싼 한 채. 근데 이제 이거를 살 거를 쪼개가지고 두 개를 살라니까 조금 안 좋은 거 두 개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제 또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거 조금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식의 접근이긴 한데 우리가 결국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사실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내가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행복과 꼭 똑같이 이렇게 같다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돈이라는 게 좀 이렇게 내 주변에 있어줘야 그래야 좀 행복하게 하고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좋은 거잖아요. 근데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많이 우리 회원들이 있지만은 근데 그런 분들의 그런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게 썩 여유 있고 막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막 반포 아파트 맨날 올라간다고 막 행복할 것 같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두 채, 세 채 정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움직이면서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 이 삶을 살아가는 거에서 훨씬 더 유리하고 좀 더 실질적인 행복을 누리기에 좀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른 개념의 접근이긴 한데 근데 그런 것까지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예. 뭐 하나에 다 올인하는 게 뭐 좋지 않을 수 있죠. 투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2024년 이제 4월 이제 되는 이제 직전에 이제 촬영하고 있는데 결국에 올해 부동산을 좀 대응을 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를 좀 꼽아 주신다면 뭐를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뭐 역시 전세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전세가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매가를 밀어올린다. 근데 이제 그게 누구는 매가를 이제 밀어올리지 않는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 아직도 우리가 전세 과거 데이터 보면서 멀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려고 이런 분들이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러기는 어렵다. 결국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매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전과 달라졌다라는 걸 좀 적용을 시켜야 된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전세가가 올라가고 물량이 없다라는 거. 특히 또 물량이 없는 지역들 전세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요가 몰리는 지역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수요와 공급의 이런 불일치 같은 것들을 좀 잘 관심 깊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투자만 이제 26년을 하신 이제 김사부님을 모시고 올해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지금 분위기가 시장의 어떤 생각하시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이런 정보를 좀 드렸으니까 이런 얘기 잘 참고하셔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투자 선택을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김사부님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